몇 대 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몇 대 몇 아저씨, 블랙박스 아저씨, 한문철 변호사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통사고 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맞으시는 거죠? 설렁탕 전문하면 설렁탕만 팔죠. 네네네. 저도 교통사고 소송만 하니까 전문이 맞습니다. 아, 맞군요. 네. 아니, 변호사님 유튜브 구독자 수가 무려 138만. 와.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기존 방송에 조금 약간 불만이 좀 있으셨다고. 제 코너가 위클리 코너가 이제 계속 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설명해주고 그럼 나중에 방송 나올 때는 제가 의도한 포인트가 빠져요. 편집을 하니까. 예, 그건 이제 시간에 맞추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시간에 맞추죠. 제가 방송국에 가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무슨 뉴스 시간이나 한 15분 코너에. 근데 거기서 제가 중요한 거 얘기하려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그럼 나 왜 불렀어요? 안 되겠다. 그럼 정확하게 포인트를 전달할 수 있고 시간에 부여받지 말고 그래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아, 그러셨군요. 하루에 블랙박스 제보가 얼마나 들어오시는지. 7, 80개? 와, 많이 들어오네요. 이게 이제 직접 당한 교통사고 블랙박스도 공개를 하셨다는데 이게 일단 한번 볼까요? 제가 당한 거요? 예. 이분이 유료주차장 주차관리 아저씨 차 우리 일행 차를 같이 타기로 했는데요. 네, 저분 차 타고 저는 저 나가는 차를 쳐다보고 있죠. 그렇죠. 뒤돌아봤는데 그런데 갑자기 이런 아이고 이런 저때 저 다시 보세요. 저 바로 옆에 제 머리 뒤에 뭐가 있나요? 저 머리 옆에 벽 아니에요, 벽? 벽이 아니라 주차 계단 어우, 그러면 콘크리트 계단 모습 거기에 머리 붙였으면 저희 지금 없죠. 저 정말 위험했던 상황인데요. 아니, 너무 위험한데요, 지금. 예. 진짜 운이 좋았어요. 어우, 정말 큰일 날 뻔했네요. 이게 사실 그래서 아무리 운전을 이렇게 숙달되게 잘하시는 분들도 늘 좌우 이 전방 후방 정말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는 또 이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아파트에서 차가 천천히 좌회전 들어가요. 근데 사람이 오는 걸 못 봤어요. 근데 살짝 붙였어요, 옆으로. 근데 넘어졌어요. 살짝 붙였는데 진짜 부딪히면 뭐 진단도 안 나올 정도인데요. 그런데 사망했어요. 왜요? 넘어질 때 어떻게 붙인지가 중요한데요. 넘어지면서 우리 화단 턱에 딱 붙였어요. 여기서 콩! 넘어질 일이 전혀 아닌데 스마트폰 하고 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딪히니까 이걸 붙잡다가 저는 저기서 지금 팔이 먼저 짚었잖아요. 근데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거 중요한 거 주로 이제 핸드폰, 스마트폰이 그 100만 원 넘잖아요.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비싼 게 스마트폰일 겁니다. 그걸 지키시려고 하다가. 이거 지키다가 그래서 스마트폰 여러분들 걸으실 때 차가 없는 곳에서는 괜찮아요. 차가 다니는 곳에서 스마트폰은 주머니에 넣으세요. 우회전 할까 말까 좀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지금은 도로교통법에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는 일시정지하고 보행자 없을 때는 그냥 가도 된다고 돼 있어요. 하지만 앞으로는 건너고 있는 보행자뿐만이 아니라 건너려는 보행자까지도 보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시정지하도록 7월 12일부터 바뀌죠. 이제 무조건 횡단보도에서는 일시정지를 해야 되는군요. 그게 좋죠. 만약에 누가 뛰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보시겠습니다. 볼까요? 자, 저기 빨간불이에요. 네. 자, 보행자 한 분이네요. 한 분 건너시고 이제 없어요. 잠깐 섰어요. 네. 천천히 우회전합니다. 우회전하다가 어이구. 네, 저분이 횡단보도 신호가 깜빡깜빡 하니까 빨리 뛰어오신 거예요? 뛴 거예요. 저거 신호 위반이다, 아니다. 처벌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처벌 받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처벌 받아요. 그러니까 사고 안 나면은 우회전하더라도 괜찮은데 단속되진 않아요. 사고 나면 독박 써요, 독박. 신호 위반 사고예요. 아까 그 사고 12주 진단 나왔어요. 무겁게 처벌받습니다. 그래서 횡단보도 녹색일 때 보행자 없네, 그냥 가도 되겠지. 그건 조심해야 돼요. 그 횡단보도 보행자 신호 빨간불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 가는 게 제일 안전하죠. 자, 저 1차로에 있는 차 보세요. 저 1차로 차, 저 차. 저 차가 깜빡이를 켜면서 2차로 들어오죠. 들어오네요. 자, 나는 그냥 쭉 가요. 앞차랑 여유 있습니다. 잘 가는데 저 차가 깜빡이 켜면서 바로 들어오더니 갈 줄 알았는데 뜩 멈춘다. 갑자기 멈추네. 왜 갑자기 멈추? 포합차가 또 브레이크 잡았어요. 자, 이번 사고 바퀴 4개가 다 들어왔죠. 예. 내가 앞차를 들이받았죠. 그렇죠. 누가 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들이받은 게 잘못이지 않을까요? 일단은 제가 저희들이 아는 상식으로는 어찌됐든 저 안전거리 미확보나 요것 때문에 좀 뒤차가 조금 책임이 더 있다고 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와, 근데 사실 앞차 운전자는? 근데 이거는 이거만 봤을 때는 와, 너무 사실 억울하죠. 억울하죠. 자, 그럼 다시 누가 더 잘못? 그냥 억울합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차가 잘못한 것 같아요. 앞차가 더 잘못. 네. 아 이거 뒤차가 잘못했다고 하기에는 이게 좀 너무 애매한데요. 그렇죠. 예. 예전에 블랙박스 없을 땐 뒤에서 들이받으면 왜 앞을 제대로 못 봤어? 왜 안전거리 지키지 네, 못했어? 맞아요. 그래서 뒤차 100%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런데 뒤차 입장에서는 그 차가 깜빡이를 켜더라도 깜빡이 켜고 뒤를 봐야죠. 그리고 깜빡이는 미리 켜야죠. 일반 도로에선 30m 전에 켜야 되고요. 고속도로에선 100m 전에 켜고 그리고 확인하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냥 키자마자 쑥 들어서 탁 치면은 으악! 그거 대처할 수가 없잖아요. 예. 앞차가 잘못이 더 크고요. 다만 그 차 깜빡이 킬 때 혹시 보니까 빵 들어오지 마. 내가 혼자 지나갈게. 나를 못 볼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했더라면 하는 입장에서 약간의 맛이. 불박차에게도 한 20%에서 많으면 30%? 실질적으로 저 사건은 앞차 70, 뒤차 30으로 끝났습니다. 이번 영상은 뭐가 나타날 거예요. 왕복 8철의 넓은 길이죠. 정상적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속도도 빠르지 않고요. 앞차랑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고 그러네요.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편의를 위해서 옆에 동그라미 하나 쳐드릴게요. 뭐가 하나 보일 겁니다. 동그라미 보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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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다. 뭐야? 저 뭐예요? 저거 그 카트 아닙니까? 카트. 예. 저게 왜 와? 저기 왜 왔지? 저기 왜 와? 혼자 왔어요. 저쪽에서 대형마트에 카트 보관소가 있는데 그거 흘러내렸구나. 차고차는 옆에다 놓은 게 슬슬슬 흘러내려가고 나중에 가속도 붙어서 관리하는 사람이 또 안전한 곳에 옮겨야 돼요. 네. 그러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거 좀 마트의 잘못이고요. 저 자동차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솔직히 저거는 자동차에게 잘못 있다고 보기에는 상당히 좀 힘들 것 같은데. 예. 네, 저는 100대 0 의견입니다. 뭐 아주 깔끔하시네요. 예. 진짜 황당한 영상이에요. 보세요. 고속도로예요. 앞차, 저 흰색 차. 문이 열리네요. 문을 왜 열어? 뭐야, 옆에랑 장난치는 거야? 뭐예요, 저거? 싸우는 거예요? 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저 위험하죠? 아니, 장난치는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엉덩이 춤을. 야, 늑대와 춤을이 아니고 엉덩이 춤을. 이런. 다시 들어갔네. 야, 저거는 정말 너무 위험한 행동 아닙니까? 그러다가 만약에 떨어지기라도 하면? 어떤 차가 팍 들어오면은 차 휘청하면 당연하죠. 그냥 100% 떨어집니다. 저렇게 위험한 행동하는 차는 멀리, 이상한 차는 거리를 더 뚝 떨어뜨리십시오. 자, 신호가 막 바뀌었네요. 출발합니다. 저 앞에 뭐가 보인다. 또 오토바이 나고 멈춰. 오토바이 신호 위반이야. 근데 할머니 카트 오토바이 2대가 이쪽에 차 막아주고 에스코트를 좀 예, 이렇게 에스코트. 아우. 할머니 힘드시죠? 큰 사고로 막아주신 거네요. 예. 야, 나중에 후방 영상으로 봤더니 완전히 끝까지 다 건너주시더래요. 이건 진짜 우리 양측 보험사가 우리 재판하지 말고 한문철 변호사는 유튜브에 제보를 해서 변호사님이 정해주는 과실 비율대로 합의하자라는 경우까지 좀 있다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요즘 늘어나고 있어요. 자, 싸우지 말고 여기다 그 한문철 변호사한테 올려서 거기 또 저 혼자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청자 투표도 하고 그리고 또 왜 그런지 몇 대면 말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유 식을 쓰죠. 식. 법원의 판례가 이렇고 법원의 판사들이 이런 식으로 하고 그래서 저는 몇 대 몇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제법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 변호사님은 어떻게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가 되신 건지. 우연히 제가 책을 한 권 써냈는데요. 제가 이제 군복무 법무관으로 이제 근무하면서 생활비가 좀 부족해요. 이거 뭔가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통사고에 대한 책을 한번 써보면 어떨까요? 해서 쓴 게 교통사고의 법률 지식이라는 책인데요. 그게 최초의 책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게 좀 인기가 좋았죠. 그래서 이제 그 책으로 인해서 한문철 그 변호사면 교통사고 전문가다. 그런 남들이 그러더라고. 저는 아니었는데. 그게 인연이 돼서 제가 이제 변호사 개업한 다음에 처음에는 형사사건을 많이 했었습니다. 형사 사건이요. 근데 한 2년 하다 보니까 이게 좀
저한테 안 맞는 것 같아요. 좀 안 맞아요. 예, 좀 약간 회의도 들고 그러던 중에 제가 알고 지내던 그 모 보험사 이제 버스공제조합에 피해자가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 걸었을 때 보험사 측 변호사로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그 소송 준비를 다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제가 실력이 조금씩 늘더라고요. 그러니까 승소율도 높아지고 그래서 서울에서 재판하는 거는 거의 다 제가 맡아서 진행했죠. 아니 5년간 1000건의 소송을 맡았는데 판사님이 판결하는 금액 단위까지 맞추셨다고요? 아, 그거는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예전에는 이제 판사실에서 조정을 했어요. 그 판사분이 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제가 계산한 게 있습니다만은 얼마인가요? 그래서 제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2억 7,874만 524원 뭐 이런 식으로. 그랬더니 똑같네. 와. 판사가 계산하는 거 똑같은데요. 그래서 그게 소문 나갖고 야, 한 변호사는 칼이다 칼. 아니 원까지 똑같았어요. 데이터죠. 데이터의 힘이죠. 저는 그게 많이 하니까 사건도 소송도 많이 했고요. 저한테 거의 다 오잖아요. 한 달에 한 2,000개 정도가 올라오고 그 자료가 모이는 거예요. 결국은 데이터입니다. 아이고 모쪼록 빠른 쾌유 기원하면서요. 이제 보험사 측 대리인을 한 5년 하다 보니까 좀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저 더 받을 수 있는데 예컨대 저거 내가 계산하면 한 5억은 받을 것 같은데 저는 깎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5억인데 제가 4억을 탁 불러요. 4억 불러면 고맙습니다 그래요. 5억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는데 야, 그러고서도 수임료는 한 20~30%가 아마 또 떼야 될 텐데 그런 피해자분들은 정말 안타깝다. 내가 언젠가는 한 1000여 건 소송을 한 이 데이터를 기준으로 해서 피해자를 위한 뭔가 자료를 만들어주고 싶다. 소송을 준비할 때 인체 골격을 두고 공부를 하셨다고. 의료 재료상 가면은 그 사람 그 모형 있잖아요. 있죠. 뼈 이렇게 된 거요. 그걸 갖다 놓고 저희 사무실에 대학병원 출신 간호사가 제일 많을 때는 8명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얼만큼 다쳤냐, 장애가 얼마나 남냐, 그리고 앞으로의 치료 부위가 얼마나 필요하냐 이런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대학병원에 신체 감정을 하게 되는데요. 근데 모르면 못하죠. 그래서 제가 잘 모르니까 그럼 이게 여기지? 그거 막 움직여요. 그럼 여기 다쳤다는 거지? 요거 주관절. 그래. 그럼 여기. 여기야? 신경은 어디 쪽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공부를 하면서 굉장히 대단하시네요. 디테일하게. 진짜 이게 참 공부와 그 진짜 이 노력이 있으니까. 저는 제 머릿속에 한 2만 장은 좀 안 될 거예요. 최소한 15,000장 이상의 신체 감정서가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 있어. 진짜 있어요? 보여드려? 야, 열어봐. 뭐 보입니다. 이게 27년 동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이러면서 잊혀지지 않는 사고도 좀 있으시다 그래요. 많이 있죠. 네. 진짜 저도 울고 저희 직원들도 같이 울었던 사고가 있었는데요. 2004년도에 음주 만취된 차가 중앙선 넘어서 이 영업용 택시를 들이봤는데 그 기사분께서 돌아가셨어요. 그때 애들이 아들은 7살, 딸은 5살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아빠가 떠나시고 애들한테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빠가 돈을 더 버시려고 미국에 가셨어. 그렇게 몇 달 지났어요. 근데 저한테 편지가 왔습니다. 변호사님, 우리 딸 내일이 생일인데요. 아이고, 이번 생일날 아빠가 그 장난감 콩순이 세탁기. 아빠가 사주신다 그러셨는데 아빠는 오늘도 안 오시고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연을 저한테 적어왔길래 그래서 제가 콩순이 세탁기를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거 제일 비슷한 뽀야 세탁기라는 걸 해서 보내줬어요. 또 저도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지 며칠 안 됐을 때예요. 이제 우리는 다 형제들이 다 컸는데도 좀 많이 좀 힘들고 그랬었는데 아빠를 잃은 그 아내와 그 이제 아직 이제 5살 된 그 딸아이 그거 보니까 눈물이 나오죠. 그리고 근데 나중에 편지 왔을 때 더 슬펐어요. 이거 아빠 친구가 보내주셨어 그랬더니 아빠 친구는 좋겠다. 아빠 친구는 미국에 안 가시고 한국에 계셔서.
디테일하게 다 기억을 하세요? 제가 직접 다 상담을 하니까요. 저는 100% 제가 다 상담을 합니다. 제가 1시간 내지 2시간 정도 상담을 해요. 그 사건 하면 다 기억을 하죠. 그리고 소송 끝나더라도 저희 사무실에 이렇게 가끔 이제 안부 전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어떤 분은 15년 됐을까? 개인 보험도 보험사가 못 주겠다는 것도 소송에서 또 받았고 그렇게 도와드렸더니 고맙다고 꼭 김장철 되면 꼭 저희 집에 보내주세요. 그분 그 아드님이 그 당시 사고 났을 때는 고등학생이었는데 나도 변호사 되겠다. 그래서 그분 변호사 됐어요. 예. 기분 좋죠. 그게 좀 흐뭇하죠. 예. 그래서 변호사가 되더라도 그래도 좀 약자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일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죠. 그 혹시 직업병 같은 거 좀 있으세요? 그게 저는 진짜 있을 수 없는 사고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무서워요, 진짜. 모든 게 지뢰밭이에요, 지뢰밭. 그렇죠. 예. 그래서 안 하게 됐어요. 운전을 안 하시나요? 예, 안 해요. 집에서도 저는 그냥 걸어 다니고요. 어디 갈 때 집사람한테도 웬만하면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아유 그냥 오늘은 내가 할게요. 그러면 집사람한테 타고 가면서 왜? 근데 사실 옆에서 그러면 더 운전하는 게가 그래서 집사람이 저랑 어디 같이 안 가요. 저는요 횡단보도에 서 있다가 횡단보도에 앞에 안 서 있어요. 가로수 없으면 전봇대 신호등 그 뒤에 딱 서 있어요. 왜냐하면은 나를 갖다 보호하는 거죠. 딱 서 있다가 그럼 아무래도 다른 사람 건너면 뒤를 따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들 몇 발짝 가면 그 뒤에 졸졸 따라가요. 교통사고 났을 때 이게 정신이 좀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부터 어떻게 좀 이렇게 챙겨야 되는지. 보통의 사고는 이제 가벼운 이제 접촉 사고입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차를 세워놓고 그 넓은 도로에서 경찰 올 때까지 기다리고 보험사 직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데요. 그건 이제 옛날 얘기죠. 블랙박스 다 있잖아요. 그래서 블랙박스가 있고 또 CCTV도 있고 그런데 나중에 또 딴소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려서 스마트폰으로 사진 찍는 것보다는 보통 자기 있고 망가진 그거만 찍어요. 그렇죠. 아무 소용없어요. 두 차가 잘 보이게 이 도로의 상태가 어떻게 됐는지를 보기 위해서 한 바퀴 삥 동영상으로. 그럼 상대가 그럼 그때 죄송해요 제가 못 봤어요 뭐 제가 스마트폰 집느라고요 이런 게 딱 돼 있으면 좋죠. 나중엔 딴소리 하거든요. 그래서 동영상 한 바퀴 삥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서로 차를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그리고 또 하나 가벼워요. 사람이 툭 쳤어요. 괜찮으시죠? 그럼 딱 쳐다봐요. 네 죄송합니다. 가면 안 돼요. 안 되죠. 뺑소니로 몰립니다. 예. 특히 나중에 자고 나니까 아프면 뺑소니 신고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혹시 모르니까 자 우리 서로 연락처 주고받으십시다. 전화번호를 주고 서로 걸어요. 그래야 내가 전화 연락처를 주고 갔습니다. 전 뺑소니가 아닙니다. 상대 동의를 받고 왔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고요. 근데 그게 안 될 때가 있어요. 어린이 도망가요. 쫓아가야 돼요. 쫓아가야죠. 쫓아가는데 없어졌어. 그럼 빨리 그 가까운 경찰서나 얘기를 지부대 하셔야 되는 예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얘 부모가 연락이 오면은 그래야 뺑소니가 안 돼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직접 소개를 좀 해주시죠, 경님. 일산 동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 교통경찰을 하고 있는 문성준 경위입니다. 일단 저기 표정이 눈 주위가 좀 약간 이렇게 붉게 부어오르거든요. 왜냐면 이제 긴장이 되면은 이게 나타나는 사람마다의 이 증상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경찰 특집을 해가지고 많은 경찰관 분들 저희가 좀 만나 뵀습니다. 근데 사실 교통경찰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아요. 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신다면 어떤 업무들을 좀 하시는 겁니까? 아침에 출근을 해서 차고지에 가서 오토바이를 꺼내서 출근길 교통관리하고요. 차량들 꼬리물기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호가 바뀌었는데도 막 차량 흐름이 뒤엉키는. 네네네. 근데 이제 막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경찰관분께서 딱 나타나시는 순간 모든 것들이 깔끔하게. 그 이후에는 대로에 나가서 법규 위반자 단속 위주로 단속 근무를 하고 112 신고가 있다든지 하면 112 신고 처리 같이 나가고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백신 수송 업무를 같이 돕기도 하시고. 예, 같이 하고. 지금 입고 계신 게 평소에 근무하시는 근무복인가요? 예, 저희 일반 경찰관들은 보통 이 하얀색이 아닌 남청색, 맞아요. 어두운색 계열의 근무복을 입는데요. 저희 교통경찰관들은 아무래도 사거리에서 좀 더 확인하기가 쉽게 하얀색 근무복을 입고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에어백 조끼, 이게 그냥 조끼가 아니라 에어백 기능을 할 수 있는 조끼예요. 이게요? 그래요? 어떻게요? 이 부위가 오토바이하고 연결이 되는 부위인데, 떨어지는 순간 부풀어. 예, 가스도 있어서 이 가스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면서 이 부위가 전부 공기가 차면서 그래서 이걸 입고 계시는구나. 네. 그래서 신발도 이게 안전화. 신발도 저희한테 나온 부츠인데요. 이게 발목하고 발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근데 신발 되게 멋있네요, 이거. 아니요, 사이카가 사실 이것도 엄청 크고 무겁지 않습니까, 이게? 네, 제가 원래 타던 오토바이는 데이비슨 오토바이인데요. 네. 그거는 1690cc였고요. 네. 작년 11월에 드디어 새 차가 나왔어요. 새 차가 나왔으니까. 월류사에서 나온 오토바이인데 1250cc짜리 오토바이를 지금. 어떻습니까? 이게 좀 타다가 이렇게 좀 바꾸시니까. 보통 하면은 이제 그 소리가 당당당당당당. 예. 데이비스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맛에 타는 오토바이예요. 당당당. 네. 예. 뭐 클러치 변속도 진짜 독특하게 막 예. 들어가는 그런 무거운 맛에 타는 거고, 지금 제가 타는 오토바이는 어떻게 보면 승차감이 좀 편해서 뭐 소리로 따지면 어떻습니까, 좀 BMW? 그냥 되게 조용합니다. 제가 단속할 때도 앞에 이제 위반자가 제가 따라오는 것도 모를 정도로. 시동 걸 때만 두둥. 예. 최대 시속이 지금 타는 오토바이는 몇 킬로 정도 됩니까? 매뉴얼상에는 200km 이상이라고만 적혀 있습니다. 근데 오토바이로 200킬로 달리는 거는 그건 너무 무서울 것 같은데요. 어떤 뭐 뉴스 같은 거 보면 누구 도주 차량 같은 거 오토바이 쫓아갈 때. 따라가는 거 그 진짜 그 시속이 엄청난 거 위험하지 않아요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근데 이 무섭다고 하는 순간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뭐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아차하는 순간. 그 요즘 또 그 큰 오토바이들은 무게가 또 굉장히 네네네네. 어마어마하잖아요. 네. 예. 제 지금 타고 있는 오토바이는 300kg가 넘고요, 무게가. 그리고 이전에 탔던 데이비슨 같은 경우는 400kg가 넘는 오토바이였어요. 이게 그냥 연습 삼아서 넘어뜨리고 세우기도 하는데요. 그때는 진짜 힘들게 일으키는데 이게 막상 도로에서 넘어졌잖아요. 네. 그냥 세워져요. 그냥 세워진다고요? 네. 너무 창피해서. 너무 창피해서. 창피해서 보는 눈이 많으니까. 눈이 많다 보니까 그래도 또. 그 참 이상해. 사람의 힘이라고 좀 이상한 거 같아요. 초인적인 힘이 막. 예. 어이없게 넘어질 때 나 혼자 있을 때는 막 막 일어나려고 해도 잘 안 일어나잖아. 근데 사람들 볼 때 넘어지면 괜찮아요 하는데 볼때 괜찮아요. 괜찮아요. 피가 이렇게 천천히 나는데 사람이 왜 그런지 모르겠어. 희한해요. 희한해요. 저희가 이렇게 보면 교통경찰들 사이카를 타시잖아요. 그러면 일단 그 선글라스 끼시고 이게 이제 헬멧 딱 쓰시기 때문에 그러면 멋있기도 하지만 조금 약간 움찔한다 그럴까? 보는 입장에서는. 그렇죠. 왜냐면 예를 들어서 그냥 이렇게 지나가시면 나 뭐 잘못했나? 뭐 잘못했나고요? 내가 뭐 신호 위반했나? 저 움찔하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제가 사이카 타는 이유예요. 왜요? 이렇게 사이카를 타는 순간 아무래도 주변 분들이 저를 바라본다는 의식,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좀 더 신경 써서 운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신호일 수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주의도 환기가 주의 되고, 환기 되니까. 그리고 모든 분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도로에서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진짜. 그래서 행동 하나에 조심하고. 그러니까 뭐 주의 향기까지는 괜찮은데 도로에 모든 분들이 나를 쳐다본다라는 내 스스로도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가 그것도 포함된다는 얘기신 거죠? 한 줄로 요약하면 교통경찰의 꽃은 사이카다. 이 사이카를 타는 경찰관이 많지는 않아요. 저희 일산 동부경찰서에 저 혼자 타고 있고요. 혼자예요? 저 혼자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런 생각도 들기도. 그럼 이 경쟁률이 좀 치열하지 않습니까? 이 사이카 타려면? 요즘에 젊은 직원들은 좀 기피를 하는 오히려요? 왜요? 위험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는 오히려 이게 좀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그렇죠. 자리일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조금 기피를 하시는군요. 네, 뭐 지원자가 없으면 진짜 전화해서 지원자 마련도 하고 막. 그 예, 정도로요. 그 정도. 하루 중에 또 가장 바쁠 때가 좀 어떤 시간대인지. 보통 출퇴근 교통 정리하는 시간이 가장 바쁠 거라고 생각하시지만 네. 저한테 가장 바쁜 시간은 11시에서 오후 2시 사이. 왜 그때가? 코로나로 인해서 배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그 라이더분들께서 네. 예. 고객을 위해서 한다지만 법규 위반이 좀 많고 사고. 이게 워낙에 급하게 또 네. 하시다 보면 예. 지난해 온라인 배달 주문이 전년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그만큼 배달 오토바이 사고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2만 1000여 건의 사고로 520여 명이 숨져 사망자가 전년보다 5% 늘었습니다. 이 오토바이 사고는 보호할 수 있는 게 헬멧밖에 없다 보니까 맞아요. 저희 지역에서는 꼭 안전모 착용률을 100%로 만들어야겠다. 실제로 헬멧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한 3년 전에 아침 11시에 안전모 단속을 한 번을 했어요. 근데 퇴근할 때쯤에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났다. 그 정도만 듣고 전 퇴근을 했거든요. 다음 날 출근해서 보니까 그분이셨는데 네, 그분은 병원을 이송하는 과정에서 안타깝게도 사망까지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더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더 드렸다고 하면 그분이 헬멧을 더 쓰셨을 거고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고 좀. 사이카를 모시면 이렇게 위험천만한 순간도 조금 경위님도 겪으실 것 같아요. 네. 제가 한 몇 년 전에 외빈이 방한을 하셔서 자유로 아시죠? 알죠. 자동차 전용도로 네. 그 에스코트를 동료 직원들과 함께 하다가 갑자기 기어를 변속할 수 있는 클러치 케이블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한 100km 이상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요? 예. 이 상황에서 진짜 넘어지면은 크게 다치겠구나. 시도까지면 넘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갓길로도 못 가고 1차로 안쪽으로 들어와서 겨우겨우 뭐 1, 20km까지 속도를 줄여가면서 이제는 넘어져도 크게 안 다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멈추려고 하는 순간 시동이 뚝 끊어지면서 이제 멈췄거든요. 그때 견인차를 급하게 요청을 했는데 2시간 걸렸어요. 2시간을 계셨어요? 네, 2시간을 기다렸어. 1차로 안쪽 갓길에 혼자 서서 견인차에 오토바이를 태우고 저는 그 사장님하고 같이 앞에 타고 오는데 어쩔 수 없이 저는 에스코트 하는 데서 중도 빠지게 됐고 나머지 직원들이 마무리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순간이기도 하지만은 그 2시간 동안 제가 서 있으면서 되게 왜 이렇게 자신이 처량하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죠. 네. 사이카와 내가 함께 돼 있을 때 내가 자존감을 가장 크게 또 네, 맞아. 근데 내가 도로 한가운데 이렇게 서 있고. 아니 근데 이제 경위님께서 이제 기본 임무 외에도 긴급 출동하는 응급차나 소방차 길을 터주는 일을 또 하신다고 들었는데 네. 이게 이제 교통경찰의 기본 업무입니까? 기본 업무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아, 그래요? 어떻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찾다가 우연하게 그게 생각이 나서 시행을 하기 했고요. 그러다가 그 후에 언론 보도에 보니까 구급차가 사고가 났어요. 교차로에서. 구급차가 전도가 되면서 구급대원분들이 밖으로 튕겨져 나오셨는데 119 구급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사거리로 들어갑니다. 교차로를 빠져나가는 순간 오른쪽에서 달려온 차량과 부딪혀 나동그라집니다. 차 밖으로 튕겨나온 구급대원은 곧바로 몸을 일으킵니다. 쉽게 몸을 가누지 못하던 다른 대원도 기어서까지 몸을 움직입니다. 이들이 구하려던 건 심정지 상태에서 병원으로 실려가던 91살 환자 김모 씨였습니다. 본인도 많이 다치셨을 텐데 환자분을 챙기시면서
그 수신호까지 하는 걸 보고 제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임하게 돼요. 진짜 시속 120, 130 막 달리는 구급차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딱 봐도 아 저건 진짜 심정지 아니면 중증 외상 환자 진짜 긴급한 상황이구나. 그래서 제가 뭐 이렇게 생각할 여유 없이 그냥 무조건 저기 따라가야지. 무조건 가서 안전하게 병원 도착할 수 있게 해줘야지. 그런 생각부터 되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거의 이 소방차 길 터주기를 처음 초창기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일단 소방차 가니까 무작정 붙긴 했는데 이게 가다 보니까 갑자기 배달 오토바이가 한 대가 제 옆에 나타난 거예요. 단순히 위반하는 사람인가라고 처음에는 생각도 했었는데 이 배달 오토바이가 제가 이동하는 경로에 제가 통제를 하면은 이어서 통제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현장까지 무사히 갔었고 그분은 자기가 지금 배달을 하던 중이어서 좀 자리를 떠야겠다라고 해서 일단 연락처를 먼저 받았어요. 그분이 연락처를 받아서 지금도 그 배달원하고는 계속해서 연락을 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일산 동구 정발산동 사는 윤혜성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때 당시 상황이 제가 대하동에서 피자를 싣고 덕이동을 가던 도중에 덕이동 공장이었는데요. 연기가 자욱하게 많이 나고 공장에서 그냥 소방차가 앞차 때문에 못 가니까 사이카 운전하고 있는 교통경찰 형을 봤는데 혼자 빌터 주기가 벅차가지고 제가 한번 도와줄까 해가지고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화재를 진압하고 그때 피자를 싣고 고객님한테 갔는데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너무 죄송한 마음에 제가 환불을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너그럽게 다 이해해 주셨습니다. 네, 손님이. 가끔 이제 신호등이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좀 위급한 상황에 내려서 하실 때도 좀 있거든요. 그럴 때도 좀 때로는 무서울 때 좀 있지 않으실까요?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자유로가 있다 보니까 화물차에서 이제 낙하물이 떨어져서 통행에 불편하다거나 네. 교통사고가 발생을 하게 되면 2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맞아요, 확률이 그렇죠. 되게 높아요. 거기는 고속으로 주행하는 도로다 보니까 그럴 경우에는 요즘에 트래픽 브레이크라고 해서 제가 5차선에서 1차선까지 왔다 갔다 지그재그를 하면서 차량 속도를 서서히 줄이는 통제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제 입장에서도 안전하고 제 뒤에 따르는 그 시민분들도 가장 안전한 방법이니까. 그렇죠. 네. 근무하면서 경위님이 좀 가장 많이 하는 말 있습니까? 아무래도 그 제가 말한다는 거는 어느 분이 위반해서 제가 단속할 때예요. 그러면 저는 일단 우리 선생님, 우리 선생님이라고 해서 그건 우리 선생님. 그게 제 방어적인 표현일 수도 있어요.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안전모 미착용 단속하겠습니다. 실례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뒤에 신호위반 하셨고요. 면허증 좀 제시해 주십시오. 요즘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경위님. 제가 이제 딱 위반을 했어요. 해서 그거 한번 딱 보여주세요. 네. 우리 선생님께서는 도로교통법 5조 신호위반 하셨습니다. 면허증 제시 좀 해주십시오. 근데 제가 이게 노란불에서 막 바뀔 때 멈출 수는 없잖아요. 그 뒤에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사고가 날 수 있고 그래서 그냥 간 건데 진입을. 우리 선생님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이었는데 그렇게 노란불에 여기 어린이 보호구역. 이거 뭐, 와, 정말 잘못했는데요? 아니 이런. 예. 여기 가상 계좌 있고 몇 월 며칠까지 납부하시면 되고 도로교통법 5조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으로. 아니 근데 갑자기 경위님, 상황이긴 하지만 갑자기 어린이 보호구역을. 혹시 뭐 이런 경험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딱 오셨는데 딱 걸렸어요. 진짜 화곡중학교 너 걔 아니야? 나야 나 세워. 와 진짜 오랜만이다. 야 진짜 오랜만이다. 야 미안하다. 나 진짜 너무 나 왜 이래서 경찰 됐다고 했더니 여기서 만나네. 이런 경우 어떡합니까? 학연 지원 일단 다 배제입니다. 예. 네. 면허증 받고 통고처분 스티커 주고 연락처를 받고. 경위님 삼촌 만났어요. 삼촌. 네. 삼촌 한번 해주세요. 야 여기 삼촌 만나도 학연 지원 다 배제. 나중에 조카한테 용돈을 그만큼 제가 더 주더라도. 그러면 정말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은사님이 아이고 이렇게 됐다네. 그러면은 걔도 한다고 하겠지만 스티커는 발부해서 제가 가지고 있다 제가 제 돈을 내야죠. 그럼 조금 더 극한 상황으로
사모님을 만나서 여보. 자기야. 아, 그런 일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생길지 아니 모르니까. 저한테도 갑자기 어린이보호 구역을 지금 그렇죠. 지금 뭐 당연히 안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뭐. 예. 그것도 당연히 발부하고 제가 내야죠, 제 돈으로. 예. 아니 반대로 좀 경위님이 근무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라고 할까요? 보통은 이제 듣는 말은 그분이 단속을 당하시고 가실 때예요. 뭐 진짜로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러신 분들도 되게 많고요. 솔직히 본인도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본인이 잘못해놓고 그렇죠. 잘 먹고 잘 살기는요. 뭐 그 말을 그렇게 합니까? 사거리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면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네 신호 일부러 저렇게 만든 거지? 내가 청와대 인권위 싹 다 고발할 거야. 니네 과장 이름이 권명철 맞지? 나랑 아삼육인데. 모르겠다. 자 우리 공통 질문 한번 드려볼까요, 네. 조셉? 내 인생에서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졌던 순간. 저는 찰나가 영원처럼 느껴졌던 순간을 되게 좋은 기억으로 갖고 있는데요. 제가 노량진에서 고시원 생활하면서 컵밥 먹어가면서 2년 동안 진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는데 경찰 공무원 그 채용 그 공지가 딱 뜨고 컴퓨터를 딱 보는 순간 제 이름 숫자 딱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머릿속에 사진처럼 명확하게 제가 입고 있던 옷부터 시작해서 그 장면이 딱 박혀 있거든요. 그 시간이 가장 예전에 저희도 이제 그 고시촌을 좀 가서 만나본 적이 있는데 그 조셉이 나 정말 고시 준비하시는 분들 그 커피 드시고 있는데 출근 안 하세요? 고시 준비하시는 네, 고시 준비를 하시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출근 안 하세요? 공부하세요? 죄송합니다. 저도 모르게. 자기야 일로 와봐. 저도 모르게. 여기 고시촌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출근 안 하세요? 무슨 중이냐고? 저도 모르게. 아니 고시촌에서 출근 안 하세요? 진짜 수많은 분들이 또 진짜 공무원 준비 뭐 시험 준비하시느라고 그곳에 계시는데 참 다들 좀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